안녕하세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톡톡에 함께 해주실 분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3년차 있는 김직난 도의원입니다. 열정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교육평가기관인 유의교육의 평가무수장사는 임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 종로학원과 그리고 초중 등을 사업을 하고 있는 한울교육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기소개서를 마치고 나니 오늘 주제 딱 감이 오시죠?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 예전과 다르다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돌아가시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장 획기적인 거는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온라인이라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제재를 가했던 그 컴퓨터를 도리어 더 열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얼굴을 마주대야 되는데 그게 온라인 시스템이 굉장히 부각됐다라는 게 가장 저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획기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만기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가 일상화된다. 그래서 뭐 만나지 않아도 업무 처리가 되고 만나지 않아도 교육이 되는 그런 시대가 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임성호 대표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인터넷 수업을 받고 또 기술을 또 습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손주들이랑 같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손주들의 케어가 이제는 인터넷 케어가 동반이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 일상도 바뀌어가고 있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크게 바뀐 것이 있죠. 자, 바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급식실. 자, 아마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짝이 없이 거리를 두고 띄워진 책상 아마 눈여겨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제가 자료를 보시면 등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앞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죠. 거리를 두고 줄을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학교의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진 분들 또한 아이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매일 등교하던 곳을 등교를 못하니까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밤에 통화를 하거나 고민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보여주고요. 또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틋함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면서 좀 더 친구와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애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나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식당에서 혼밥 문화가 자연스럽게 칸막이 속에 자기만 먹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라떼는 얘기입니다. 라떼는 도시락을 나눠 먹고 남의 도시락 빼앗아 먹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풍속은 사라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짝과의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짝꿍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됐다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그 등교할 때 옛날에 복장검사 하느라 줄을 섰는데 지금 체온검사 한다고 하는 상당히 그런 옛날에 아름다웠던 풍경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들이 2명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프라인을 봐야 되는데 오프라인 없이 그냥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를 해가지고서 뭐 끝났던 것도 있고 또 군대를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왔습니다. 한 2월달 이후부터.
그랬더니 그 못 나온 휴가 일수만큼의 준하는 한 50일 정도를 일찍 또 전역을 시켜주는 또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도 해봤고, 두 번째는 수험생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3 때보다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덜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은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학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험생 고3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분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코로나라고 뭐 다를 게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순간 열심히 안 하게 되니까 염두에 두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는 페이스대로 하되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예방 수칙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원에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엄합니다. 그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 QR코드 찍어야 되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고 취업 그러니까 사실은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를 떠나서 방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문을 열었던 학교 교육의 변화 좀 더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전문가 분들에게 한번 묻는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만기 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 명확하죠. 공교육은 생활이고 사교육은 생존이라는 얘기를 추인님도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공교육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가 장점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 어떤 그 돌아오는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근데 사교육은 거꾸로입니다. 단점은 돈이 든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돈을 낸 만큼 돌아온다는 것이 장점. 공사교육은 이음목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야 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메인이고 사교육이 서브가 돼서 보완관계에 있어요. 사실 장단점을 노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불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임성호 대표님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공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소양 그리고 인성 그다음에 어떤 그 공동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교육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준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단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그리고 수준대별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은 그 세세하게 수준별로 맞출 수 있지만 공교육은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생각하셔야지 경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자, 아무래도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때 사교육에서 많이 채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학습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역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교사들의 내공을 위한 지원책 또한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즘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또는 체계적인 인강 수업 등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말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런 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는 학교와 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차가 생기니까 지도 감독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못하는 분은 체계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며칠 전에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쌍방향 교육을 좀 더 의무화 개념에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수업 화면만 띄우고 학생들이 뭐 게임에 일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 모순된 이런 언론 보도 또한 많았었고요. 그리고 출석 유예로 인해서 수업 몰아듣는 경우도 많았다는 단점 또한 언론에 많이 배출됐었고요. 중위권이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중하위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논란 문제 또한 경기도 교육이 됐다 또는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임성호 대표님,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비상조치죠.
그 언택트가 마치 미래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그 프로세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상 상황이 종결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더 나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과 병행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마치 지금 현재 언택트가 절대절명의 어떤 그 가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더 큰 어떤 발전적인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가치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또 한번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프라인의 가치 추구 한 번 더 재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약 모습,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